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기술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시오. 한때 황금빛 오렌지가 가득하던 땅은 지금 검은 죽음이 덮쳐버린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6년간 세계 최고라 불리는 병리학자 수십 명이 투입됐지만 모두 실패. 200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도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보고서도 이 병의 정체조차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드디어 한국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건 고작 캐리어 몇 개와 장비라곤 딸랑 작은 돋보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분노했고 주민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단 48시간 만에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우간다 무바레 지역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5헥타르에 달하는 감귤 농장이 통째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나무 한 그루가 검은 반점에 뒤덮여 썩어가는 모습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냄새였습니다. 달콤했던 감귤 향 대신 썩은 내가 코를 찔렀죠. 저는 케빈 로웰, WHO 식량안보 자문관이자 22년간 식물병리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농민 무케비 씨가 저를 안내했는데 그의 첫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병은 나무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죽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케비 씨가 보여준 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마을 인구가 40%나 줄었습니다. 무케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병이 단순히 감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망고, 아보카도, 심지어 바나나까지 번지고 있었거든요. 정부 발표로는 우간다 과일 생산량이 작년 한 해에만 50% 이상 급감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상한 건 이겁니다. 무케비 씨가 저를 한 나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나무들,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내요. 처음엔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농민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바람도 없는데. 마치 나무가 아파서 신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는데 정말 기괴했습니다. 잎사귀의 세포가 마치 폭발한 것처럼 터져 있었거든요. 22년간 수많은 식물병을 봤지만 이런 파괴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이 병의 진행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건강했던 나무가 단 3일 만에 완전히 말라 죽는 겁니다. 보통 식물병은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었죠. 우간다 농업부 장관 빈센트 키미로 씨와의 면담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로웰 박사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포기 상태입니다. 장관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전문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장관이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영국 로담스테드 연구소에서 5명, 독일 막스 플랑크에서 7명, 프랑스 INRA에서 8명까지. 총 20명이 넘는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원인 불명, 추가 연구 필요, 현재 기술로는 해결 불가. 이런 결론들 뿐이었죠. 장관이 저에게 보여준 보고서 더미는 정말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보고서들 속에 해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자료, 그래프, 도표들이 가득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죠. 해결책 없음. 박사님,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리는 감귤 농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장관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팀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물론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복잡한 식물 병리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연구소들도 모두 실패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장관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코피아라는 기관에서 온다고 하는데 팀장이 70대 은퇴 농부라고 합니다. 은퇴 농부라니. 첨단 장비와 박사 학위로 무장한 유럽 전문가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은퇴 농부가 해결한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쓸까? 혹시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을까? 22년 경력의 자존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장비를 가져올까?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했죠. 그런데 출국장에서 나온 그들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한국팀이 도착한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면서 나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최신 장비를 든 젊은 박사들, 분석기기로 가득한 트럭, 그리고 화려한 연구진 명단.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노란 작업복을 입은 5명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캐리어 몇 개만 딸랑 끌고 말입니다. 거대한 장비 상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팀장이라는 사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종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거든요. 키는 165cm 정도, 얼굴은 제주도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영락없는 시골 농부의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로엘 박사님. 박종석 씨의 영어는 정말 어설펐습니다. 저는 박종석입니다. 제주도에서 30년간 감귤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순간 멘탈이 나갔습니다. 감귤 농사라고요?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농부가 해결한다는 건가요?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호라는 서울대 박사, 이정민이라는 농촌진흥청 연구원, 최수진이라는 통역사, 그리고 박민수라는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 소박한 차림에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가장 당황스러운 건 장비였습니다. 박종석 씨가 가져온 건 종이 노트 한 권, 볼펜 몇 자루, 그리고 돋보기 하나뿐이었거든요. 김영호 박사도 간단한 현미경과 패트리 접시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PCR 장비는요? 전자현미경은요? 분광분석기는요? 박종석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것들 말씀이시군요. 저희는 그런 건 안 가져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됩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영국 로담스테드 연구소는 200만 달러짜리 장비를 가져왔죠.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진은 트럭 3대 분량의 기계를 들고 왔고요. 프랑스 INRA 팀은 이동식 실험실까지 설치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은 돋보기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현지 농민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무케비 씨는 제 귀에 속삭였죠. 박사님, 저 사람들 진짜 전문가 맞나요? 할아버지 한 명이 팀장이라니. 다른 농민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또 시간 낭비네. 이번엔 아예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는군.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멋진 기계라도 가져왔는데. 마을 이장 루안자 씨는 아예 대놓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6년간 기다린 게 이거예요? 할아버지 한 명하고 돋보기 하나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농민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도 냉소적인 표정이었죠. 그런데 박종석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농장으로 향하면서 말했죠. 우선 나무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나무들을 만난다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네, 나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죠. 박종석 씨의 말에 농민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닌가? 라는 표정이었거든요.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박종석 씨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병든 나무 앞에 쪼그려 앉더니 손으로 흙을 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박종석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는 뭔가 다릅니다. 김영호 박사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 30년 지었는데 이런 냄새는 처음입니다. 박종석 씨는 계속 흙을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보통 병든 나무 및 흙은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이건 좀 달콤합니다. 저는 완전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냄새로 병을 진단한다고요? 22년간 최첨단 장비로 분석해온 제가 바보 같았죠. 하지만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종석 씨가 병든 잎사귀를 손가락으로 비비더니 입에 대고 맛을 봤거든요. 어떻게 그걸 입에 대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독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박종석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탈난 적 없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맛도 이상합니다. 보통 병든 잎은 쓴맛이 나는데 이건 약간 매워요. 농민들은 이제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케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박사님, 저희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하나둘 농민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도 혀를 차면서 말했죠. 역시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석 씨는 계속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돋보기로 잎사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종이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가 적는 건 복잡한 공식이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8시 동쪽 나무 잎 끝이 말림. 오후 2시 서쪽 나무 줄기에서 진물. 저녁 6시 북쪽 나무 뿌리 주변 흰 곰팡이. 마치 농사일지 같은 기록이었죠. 김영호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박종석 씨는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나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첫날부터 이 정도면 앞으로 몇 주는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종석 씨가 갑자기 제 방을 찾아왔거든요. 로엘 박사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아세요? 2015년부터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2015년부터일까요? 박종석 씨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이건 훨씬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박종석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훨씬 오래된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종석 씨가 이미 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혼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는 각 나무마다 작은 편말을 꽂고 있었어요. A1, B7, C15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벌써 나오셨네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박종석 씨가 돌아봤습니다. 아, 로엘 박사님. 일찍 나오셨군요. 저 편말은 뭔가요? 아, 이거요? 박종석 씨가 손에 든 편말을 보여줬습니다. 나무들을 구분해서 관찰하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무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니.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 혹시 이 농장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어느 건지 아세요? 글쎄요, 딱히. 박종석 씨가 저를 한 나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농장 가운데 있는 큰 감귤나무였는데 다른 나무들보다 확실히 두껍고 키가 컸죠. 이 나무가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종석 씨가 나무 껍질을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아마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관찰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나무의 병 증상이 다른 나무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나무들은 잎끝부터 검게 변하는데 이 나무는 줄기 쪽부터 시작됩니다. 박종석 씨가 돋보기로 나무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반점의 패턴도 다르고요. 저는 즉시 현미경을 가져와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병변 패턴이 젊은 나무들과 달랐어요.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년간 수많은 식물병을 봤지만 같은 병이 나무 연령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농민 무케비 씨가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어제 다들 가버렸는데. 박종석 씨가 무케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농장에서 병이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무케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기 저 오래된 나무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2015년 여름이었는데. 그럼 그 나무부터 다른 나무로 번진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상해요. 무케비 씨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저 나무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농장 반대편 젊은 나무들부터 죽기 시작했거든요. 박종석 씨와 제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식물병은 발생 지점에서 주변으로 차례로 번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어요. 혹시 그때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박종석 씨가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비료를 쓴다거나 농약을 바꾼다거나. 무케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새로운 감귤 품종을 보급했어요. 수확량이 2배 늘어난다고 해서 젊은 나무들을 많이 심었죠. 새로운 품종이요? 저는 즉시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유럽에서 가져온 개량 품종이라고 했어요. 무케비 씨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처음엔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 얼마 안 있어 죽기 시작했어요. 박종석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새로운 품종 나무가 아직 남아있나요? 박종석 씨가 물어봤습니다. 네, 저기 있어요. 무케비 씨가 농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대부분 죽었지만 몇 그루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 나무들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참혹한 상태였어요. 거의 말라 죽어가는 상태였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박종석 씨가 돋보기로 나무를 관찰하더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유럽 품종 나무의 세포벽이 현지 품종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얇고 약해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 저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유럽 품종이 현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약해진 건 아닐까요? 박종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김영호 박사가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박 선생님, 벌써 시작하셨네요. 박종석 씨가 지금까지의 발견을 김 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 병의 원인이 유럽 품종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종석 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해봐야겠어요. 그때 다른 농민들이 하나둘 농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엔 조금 더 관심 있는 표정이었어요. 마을 이장 루안자 씨도 왔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뭔가 하고 계시네요. 박종석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무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정말 뭔가 발견하신 건가요? 농민 중 한 명이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찾았습니다. 박종석 씨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봐야겠어요. 오후가 되자 박종석 씨는 또 다른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병든 나무 뿌리 주변에 흙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뿌리를 보려고요? 제가 물어보자 박종석 씨가 답했습니다. 네, 뿌리가 가장 정직하거든요. 나무의 진짜 상태를 알려줍니다. 흙을 파내자 충격적인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뿌리가 거의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썩은 부분의 색깔이었습니다. 이색.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일반적인 뿌리 썩은 병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박종석 씨가 썩은 뿌리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도 다르고 질감도 다릅니다. 이건 세균성이 아니라 진균성 같은데요. 김영호 박사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내일 간이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 박종석 씨는 하루 종일의 관찰 결과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의 노트는 여전히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가 아니라 간단한 문장들이었어요. 오래된 나무 줄기부터 병변, 젊은 나무 잎끝부터 병변, 유럽 품종 세포병 약함, 뿌리 진균성 의심. 그런데 마지막에 적힌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2015년 새 품종 도입, 병 시작. 농민들도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케비 씨가 말했어요.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외국인들은 기계만 들여다봤는데 이분은 직접 만지고 냄새도 맡고. 마을 이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걸 발견한 사람은 처음이네요. 저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석 씨의 방법은 원시적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하루 만에 지금까지 어느 전문가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박종석 씨와 마주쳤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박종석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내일은 뭘 하실 건가요? 박종석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야죠. 다음 날 아침, 농장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종석 씨의 발견 소식이 퍼지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거죠. 하지만 곧 그 관심이 격렬한 갈등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종석 씨는 김영호 박사와 함께 간이 현미경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농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6년간 기다려온 답을 드디어 들을 수 있을까요? 박종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슈도세르코스포라라는 진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균이 우간다 토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래종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박종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진균은 원래 유럽 지역에 서식하는 종류입니다. 그런데 2015년 유럽에서 들여온 감귤 묘목과 함께 우간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농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농민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케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유럽 품종 때문에 우리 농장이 망한 건가요? 정확히는 그 묘목에 붙어온 진균 때문입니다. 박종석 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진균에 대한 저항성이 있었지만 우간다 토종 감귤은 이 진균을 처음 만나서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마을 이장 루안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정부가 우리를 속인 건가요? 수확량이 2배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농민들이 그 묘목을 심었는데 다른 농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나? 정부를 믿고 따라한 게 잘못이었어. 6년간 고생한 게 다 정부 때문이네.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관리 2명이 갑자기 농장에 나타난 거예요. 우간다 농업부 차관 피터 와부쿠 씨와 지역 농업 담당관 조제프 무코노 씨였습니다. 박종석 박사님의 발견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과네요.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마을 이장이 차관을 향해 소리쳤어요. 훌륭한 성과라고요? 당신들이 들여온 유럽 묘목 때문에 우리가 6년간 고생한 걸 이제 알았다는 소리예요. 차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호 박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15년 정부에서 보급한 유럽 개량 품종에 슈도세르코스포라 진균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있을 리가 없다고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6년간 우리가 겪은 고통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농민 몇 명이 차관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종석 씨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과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해결책이요? 무케비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있습니다. 박종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제주도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요. 농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는 고가의 외국 농약이 없어도 충분히 방제할 수 있습니다. 박종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카벤다짐이라는 약재로도 충분해요. 지역 농업 담당관 무코노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벤다짐이요? 그건 너무 오래된 약재 아닌가요? 오래됐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박종석 씨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토종 진균에는 카벤다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간단히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의 최신 방제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요. 농민들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럽이에요? 유럽 때문에 망했는데 또 유럽 거 쓰자고요? 박종석 씨가 차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시범적으로라도 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효과가 없으면 그때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차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미 유럽 시스템에 투입한 돈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에 예산을 쓸 수는 없어요. 그 말에 농민들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고요? 우리 생계는 문제가 아니고요? 6년간 굶으면서 기다린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마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정부 실험용 쥐가 아니에요. 그만 정부 말만 믿고 따라하겠어요. 농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지만 정부는 믿을 수 없어. 우리끼리라도 박종석 선생님 방법을 시도해보자. 차관이 당황했습니다. 농민 여러분, 잠깐만요. 무허가로 농약을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날 오후 호텔에서 박종석 씨와 차관이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참석했어요. 박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차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농민들을 이렇게 만든 건 저희 정부의 책임이에요. 박종석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유럽 시스템을 원하는 농민은 그걸 쓰고 제 방법을 원하는 농민은 그걸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차관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예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박종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방법은 돈이 거의 안 들어요. 현지 약재에 약간의 물 관리 시스템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종석 씨의 진짜 목적이 뭔지 말이죠. 그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려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농민들이 이미 정부를 불신하는데 차관이 걱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종석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직접 농민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박종석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현지 약재로 해결이 될까요? 박종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료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박종석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의 분노가 오히려 행동력으로 바뀐 거죠. 무케비 씨가 박종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부 허락 없이라도 선생님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박종석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공하면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는 농장의 한 모퉁이, 약 1헥타르 정도의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반쯤 죽어가는 감귤나무 20그루 정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석 씨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나무들이 살아난다면 다른 구역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작업은 토양 개선이었습니다. 박종석 씨는 농민들과 함께 나무 주변의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슈도세르코스포라는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박종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잘 시켜야 해요. 농민들이 삽을 들고 배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카벤다짐 살포였습니다. 박종석 씨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카벤다짐을 구입했어요. 1kg에 5달러밖에 안 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박종석 씨가 말했습니다. 비싼 약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농민들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6년간 수입 농약만 써왔는데 갑자기 현지 약재라니. 하지만 박종석 씨의 다음 작업이 농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나무마다 작은 물통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건가요? 농민 중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입니다. 박종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물을 조금씩 꾸준히 주는 거예요. 진균은 갑작스러운 습도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김영호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박종석 씨의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자라는 야생식물들을 농장 곳곳에 심기 시작했어요. 이 식물들은 뭔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지에서 자라는 항진균 식물들입니다. 박종석 씨가 답했습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진균의 확산을 막아줄 거예요. 농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했던 게 약이 될 줄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범구역의 나무들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무케비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 나무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른 농민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종석 씨가 현미경으로 잎사귀를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 균의 활동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영호 박사도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다니.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농장의 농민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현지 약재로 치료가 되나요? 우리 농장에도 가르쳐 주세요. 박종석 씨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해요. 2주째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범구역의 감귤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6년 만에 처음 보는 꽃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 꽃을 다시 볼 수 있을 줄이야. 마을 이장 루안자 씨도 감격했습니다. 박종석 선생님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박종석 씨는 겸손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방법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3주째 시범구역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농장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한 거예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새벽부터 나와서 배수로를 파고 물통을 설치하고 약재를 살포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을 오랜만에 봅니다. 지역 농업 담당관 무코노 씨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우간다 농업부 차관 피터 와부쿠 씨가 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였어요. 박 박사님,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네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케비 씨가 말했어요. 지원은 고맙지만 우리는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박종석 씨가 중재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받고 농민들의 자립성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는 차관에게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카벤다짐과 기본 장비만 지원해 주세요. 나머지는 농민들이 직접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자부심도 살리고 정부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겠네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주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시범구역의 감귤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작고 푸른 감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농민들이 환호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열매예요. 정말 살았어요. 김영호 박사가 분석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균의 활동이 95% 이상 억제됐습니다. 거의 완치 수준이에요.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22년 경력의 식물병리학자로서 이런 빠른 회복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저녁 농민들이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맞는 희망의 날이었어요. 박종석 씨에게 모든 농민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박종석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농장을 지켜나가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종석 씨가 가져온 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농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되돌려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날은 우간다 우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새벽 5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에 잠이 깼습니다. 무케비 씨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박사님, 큰일 났어요. 농장으로 빨리 와주세요. 서둘러 농장으로 향했는데 도착해보니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농장이 물바다가 됐어요. 박종석 씨가 설치한 배수로는 완전히 무너졌고 점적 관수 시스템의 물통들은 떠내려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나무들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새순을 틀던 나무들이 다시 시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럴 수가. 김영호 박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진균이 다시 활성화된 것 같아요. 농민들의 얼굴에는 다시 절망이 서렸습니다. 무케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나 봐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농장에서도 비슷한 피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박종석 씨의 방법을 따라했던 농장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농장이 다시 망가졌어요. 마을 이장 루안자 씨가 보고했습니다. 농민들이 완전히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설상가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차관 피터 와부쿠 씨와 함께 온 건 감사관들이었어요. 박 박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시범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박종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부족했다고요? 감사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고 예산은 낭비됐고 시간만 허비했는데요. 그 순간 언론까지 나타났습니다. 우간다 국영방송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농장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농업 전문가가 도입한 감귤병 치료법이 폭우로 인해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6년간 고통받던 농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이 방법이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농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가장 충격적인 건 무케비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박종석 씨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감사했지만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박종석 씨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보였어요. 무케비 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종석 씨가 간청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케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도 결국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아요. 처음엔 희망을 주더니 결국엔 실망만 안겨주네요. 그 말에 박종석 씨가 크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간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쌓은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부 감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이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낭비했고 농민들에게 거짓 희망을 줬어요. 거짓 희망이라니요. 김영호 박사가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잖아요. 4주간 잠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감사관이 반박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한국 농업기술, 우간다에서 참패. 6년 묵은 감귤병, 여전히 해결책 없어. 농민들 재차 절망에 빠져. 그날 저녁 호텔에서 박종석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30년간 농사를 지으며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로엘 박사님,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봅니다. 박종석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제주도 경험만 믿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박 선생님. 저는 위로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우기만 지나면. 하지만 농민들은 이미 저를 믿지 않아요. 박종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케비 씨 말이 맞아요. 저도 결국 거짓 희망만 준 외국인일 뿐이에요. 그 순간 박종석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코피아 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석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벌써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본부에서는 이미 실패작으로 판단했어요. 박종석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 날 아침 박종석 씨는 농장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농민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무케비 씨만 나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포기했어요. 박종석 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무케비 씨, 혹시 우기가 끝나면 다시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무케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은 받고 싶지 않아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종석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은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박종석 씨의 휴대폰으로 무케비 씨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박 선생님, 저 혼자라도 계속 해보겠어요. 박종석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혹시 비행기를 하루 미룰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종석 씨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무케비 씨가 믿어준다면 저도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 무케비 씨 혼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농민들은 모두 포기했지만 그만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다시 오셨네요. 무케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전 선생님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박종석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케비 씨가 믿어주시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폭우로 무너진 농장을 다시 복구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어요. 더구나 정부 지원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케비 씨가 막막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저 혼자로는 도저히. 그때 박종석 씨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케비 씨, 우기를 이용해 봅시다. 우기를 이용한다고요? 네, 우기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 봅시다. 박종석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태풍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거든요. 박종석 씨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배수로를 없애고 대신 물을 모으는 저수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슈도세르코스포라는 습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박종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건조해지거나 갑자기 습해지면 죽어요. 우기 동안 물을 모아뒀다가 건기에 조금씩 사용하면서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무케비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만들 돈이 없는데요.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박종석 씨가 웃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웅덩이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말로 농장 곳곳에는 폭우로 생긴 크고 작은 웅덩이들이 있었어요. 박종석 씨는 이 웅덩이들을 연결해서 자연 저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박종석 씨와 무케비 씨는 둘이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삽으로 수로를 파고 돌로 둑을 쌓고 나무 판자로 수문을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농민 몇 명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 같은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자연 저수지에서 나무들로 이어지는 물순환 시스템이었어요. 비가 오면 저수지에 물이 고이고 맑은 날에는 그 물이 조금씩 나무들에게 공급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박종석 씨는 또 다른 비밀 무기를 꺼냈습니다. 현지에서 자라는 발효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 농약이었어요. 이건 제주도 할머니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박종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썩은 과일과 현지 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항진균제예요. 무케비 씨가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정말 독특한 냄새네요. 냄새는 좀 지독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박종석 씨가 웃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 구역의 나무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병 증상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김영호 박사가 분석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 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요. 습도가 높은데도 진균이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농민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번에는 폭우가 와도 괜찮을까요? 박종석 씨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이번엔 우기가 우리 편이에요. 3주째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범 구역의 감귤나무들이 우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6년간 우기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농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네요. 우기에도 열매가 열리다니. 더 놀라운 건 수확량이었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70% 이상 늘어난 거예요. 무케비 씨의 1헥타르 농장에서 35톤의 감귤을 수확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보다도 더 많은 양이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죠? 무케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농장이 되살아났어요.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농업부 장관 빈센트 키미로 씨가 직접 왔어요. 박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장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박종석 씨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우기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어요.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어요. 하지만 박종석 씨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장관님, 정부 지원보다는 농민들끼리 서로 가르치게 해주세요. 무케비 씨 같은 분들이 다른 농민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농민이 농민을 교육한다고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박종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고생을 한 사람들끼리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케비 씨가 중심이 된 농민 교육 네트워크가 우간다 전역으로 퍼진 거예요. 농민들이 직접 다른 농민들을 찾아가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우간다 감귤 생산량이 2015년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보다 30% 더 늘어났습니다. 박종석 씨의 물 관리 시스템과 천연 농약 덕분이었죠. WHO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우간다 모델이라고 불리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농업기술, 아프리카에서 기적 창조. 6년 묵은 감귤병, 드디어 완전 정복. 농민 중심 기술 전수의 새로운 모델.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무케비 씨가 박종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건 농업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되돌려 주신 거예요. 박종석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께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을 말이에요. 박종석 씨가 우간다를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변화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WHO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시 우간다를 찾았습니다. 무바레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황폐했던 농장들이 완전히 변해 있었거든요. 푸른 감귤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케비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 농장 좀 보세요. 어떤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농장은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어요. 감귤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수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어보자 무케비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헥타르당 50톤이에요. 6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케비 씨는 이제 단순한 농민이 아니었어요. 우간다 농민교육협회의 회장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농민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무케비 씨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농민들을 교육했어요. 그의 사무실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농장 한편에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박종석 씨의 사진과 함께 우간다 감귤 재생 프로젝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주 다른 지역 농민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요. 무케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종석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어요. 교육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자신감과 자립 정신까지 기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무케비 씨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다른 농장들도 둘러봤는데 모두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마을 이장 루안자 씨의 농장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우기가 두렵지 않아요. 루안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기가 오면 더 좋은 수확을 기대하죠. 정부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농업부 장관 빈센트 키미로 씨와의 면담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박 박사님 덕분에 우리 농업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외국 기술을 맹목적으로 도입하지 않아요. 현지 농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실제로 우간다 정부는 농민 중심 기술 개발 정책을 새로 만들었어요. 외국 기술을 도입할 때도 반드시 현지 농민들과 함께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교육받은 농민들의 변화였어요. 제가 만난 농민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민 중 한 명인 조제프 씨가 말했어요. 예전엔 정부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박종석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농사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었어요. 경제적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우간다의 감귤 수출량이 300% 늘어났어요. 농민들의 소득도 평균 250% 증가했습니다. 무케비 씨는 이제 새 집을 짓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6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그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것이었어요. 농민들이 스스로를 박종석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농민들도 도울 수 있어요. 무케비 씨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케냐하고 탄자니아에서 농민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정말로 우간다 모델은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WHO 본부에서도 이 사례를 높이 평가했어요. 농민 주도형 기술 전수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국에 배포됐어요. 1년 후, 저는 박종석 씨를 제주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감귤 농장에서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우간다에서의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박종석 씨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주도에서 배운 걸 알려준 것뿐이에요. 진짜 대단한 건 무케비 씨 같은 농민들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종석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더 중요하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종석 씨가 우간다에 가져간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 농부들의 끈기와 정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간다의 감귤 농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슈도세르코스포라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농민들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종석 씨가 떠난 후에도 농민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진짜 의미에서 자립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은 기술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박종석 씨와 우간다 농민들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정신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지구 반대편 우간다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한 명의 은퇴한 제주도 농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도 거대한 예산도 없이 오직 정성과 끈기만으로 6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풀었습니다. 박종석 씨가 우간다에 전해준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과 사람을 믿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간다의 감귤 나무들은 한국의 정성 위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하나하나에는 두 나라 사람들의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